혼다 센싱. 오늘 타볼 차는 혼다 CR-V입니다. 혼다에 대한 제 생각은 스포티한 브랜드라는 인상이 강한데요. 혼다 S2000으로 혼다를 처음 경험했었고, 예전에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이제 친한 형이 혼다 S660을 사면서 일본에 같이 가서 시승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브랜드인데, 이걸 SUV로 접하게 됐습니다. 혼다 CR-V란 차, 워낙 혼다의 상징적인 차죠. 계기판은 전자식이고, 오늘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해서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쭉 달려보니까 연비가 그래도 18km 가까이 나오는데요. 이 차가 지금 무단 변속기입니다. 거기다가 배기량이 1500cc로 다운사이징이 된 엔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속 주행 상황에서는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야, 연비가 19.1까지 나오네. 와. 일단은 경제성은 합격! 물론 이따가 정체길 이런데 연비도 알아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면은 연비는 합격입니다. 합격. 지금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인데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연비가 떨어졌죠, 당연히 막히니까. 근데 15km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힐 때는 사실 뭐 장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라면 일상주행으로 쓰기에는 뭐 전혀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일간 정말 편하게 막 타고 다녀봤어요. 연비 주행을 안 하고. 그랬을 때는 연비가 12.5, 대략 한 12.5km 정도 연비가 나옵니다. 이제 그 계기판 양 옆에 그 주유 게이지랑 그 엔진 수온계가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저 빨간색 그 선이 있고 그 아래쪽이 조명으로 튀어져 있는데 요 밑에서 조명이 올라오고 있고 요 빨간색이 그만 올라오게 이 조명을 막고 있고 저 안에 뭔가 공간이 뚫려 있어요. 자세히 잘 살펴보잖아요. 아무튼 뭔가 되게 신기해요. 되게 아날로그틱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충격적인 게 여기 요 봉이 있어요. 봉. 옛날 차들 보면 이 봉 갖고 트리 컴퓨터를 조작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봉 갖고 이제 돌리고 뭐랄까 추억에 잠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거 꼭 실제로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는데, 차를 개발하는 데는 디자이너의 손길이 안 거치는 데가 없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혼다 CR-V는 신형으로 오면서 좀 더 새침대기 같은 표정을 갖게 됐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을 쓰다가 지금은 1500cc 터보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어요. 새침대기 같이 아주 그냥 연료 효율을 가득 챙겼습니다. 구형이 그래도 좀 남자다운 눈매와 조금은 직선을 많이 품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신형은 다소 부드러운 곡선들이 여기저기 조금 많이 생겼고 되게 첨단화 되었습니다. LED 램프를 쓰면서. 근데 오히려 크기는 구형보다 신형이 더 작아 보이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엔진은 1500cc 엔진인데 방음이 조금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주행할 때 크게 막 아쉽게 느껴지진 않는데 절대 뭐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파워가 부족하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번 F1에서도 르노 엔진을 버리고 혼다 엔진을 택한 레드불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될 만큼 혼다 엔진의 성능이 주목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왠지 F1 혼다 엔진이 생각났습니다. 혼다는 잔디깎기 머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F1 엔진도 만들고 혼자서 다 하네요. 그래서 혼다인가 보다. 혼자서 다 함, 혼다. 테일램프 또한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이쪽에서 내려오던 라인이 이쪽으로만 가도 색다른데, 이쪽에서 내려오던 라인이 여기로 돌아가지고 꺾여가지고 또 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롬 라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데요. 정 뒷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독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마찬가지로 테일램프에도 LED로 좀 많이 기교를 부려놨습니다. 구형에 비하면 확 달라졌죠. 확실히 혼다 차들은 뭔가 이렇게 쐐기형이에요. 쐐기형. 바람을 이렇게 잘 가를 수 있는 쐐기 모양입니다. 지금 이 차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구형 CR-V도 마찬가지고, 요 어코드도 지금 보면 상당히 그 당시 기준으로는 쐐기형으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전통 또한 혼다 S2000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S2000의 이 팬더 오마주가 약간 보이긴 합니다. 요 프론트 팬더의 볼륨감이 그 약간 그 예전에 S2000을 좀 오마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혼다 같은 디자인이에요. 육아를 하는 피글렛이 집에만 있기 좀 심심하다 그래서 주말에 CRV를 타고 백화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보, 이거 있잖아. 뒷문짝이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열리잖아. 이거 봐봐. 놀라지 마. 뒷문짝이 거의 90도 열려. 90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애기 요 카시트 설치하고 애기 태우고 갈 때 편하지. 완전 편하지. 그러니까. 오빠. 어? 근데 그거 뭐야? 뭐? 이거? 여기 이거? 오빠 질 되게 좋다. 이거? 이거 그거. 저기 이쪽 그 사이드 미러 있잖아. 저기 아래 카메라 달린 걸로 저기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아예 띄워놓을 수가 있어. 보통 깜빡이 켤 때만 이렇게 보이잖아. 이 버튼을 누르면 아예 저 화면을 띄워놓을 수가 있더라고. 괜찮지? 근데 차가 레드여가지고 여자가 타도 예쁘겠다 싶었는데 여기 실내 인테리어가 되게 그거다. 뭐? 남자 느낌이다. 남자 느낌이야?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지. 그러고 보니까 뭔가 무뚝뚝한 남자 느낌이야. 그렇긴 하다. 진짜 남자 느낌이다. 그치? 이런 계기판도 확 남자 느낌이야 그냥. 약간 건담 느낌이야. 건담 느낌. 예진이 건담 좋아해? 건담? 아니 건담 잘 몰라. 근데 이게 북미에서 인기가 진짜 많은 소형 SUV야. 중소형 SUV야 북미에서. 멋부리는 것보단 실용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지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많이 팔린대. 계속 많이 팔린대. 계속 이런 거. 근데 기능성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 버튼이 쓰기 쉬운데 큼직큼직하게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좀 뭐 전혀 아쉬운 건 없습니다. 아니 이거 선물 산 거 트렁크에 실으려고 트렁크를 열었다? 웬걸 트렁크 왜 이렇게 낮아 바닥이? 그치? 많이 들어가겠다. SUV인데 바닥이 엄청 낮아. 와, 수납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낮아. 이게 낮으니까 일단 싣기가 편하고 많이 실릴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그 혼다 센싱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센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간 건데요. 제일 처음 여기 보이는 그 스티어링 휠 이쪽에 보이는 요 차선 있는 요 버튼을 눌러줘서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일단 요게 활성화되면은 그 손을 놔도 자율주행을 합니다. 차선을 인식하면서. 근데 막 잡으라고 경고는 해요. 네, 지금 차선 인식하면서 달리고 있죠. 자, 이걸 활성화시켰으면 다시 또 여기서 그 크루즈 컨트롤을 켜줘야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켜주면 그 이제 앞에 차가 없을 때는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떠요. 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앞에 차량이 등장하면, 지금 저 차에 다가가 볼게요. 다가가면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갑자기 차로 채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고급 기술이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내려와가지고 중소형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투싼 스포티지급인데 요 급에도 이제 기본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차선 인식이 안 되거나 내가 차선을 변경하는 동안, 그럴 때는 요 그 실선이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이렇게 실선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혼다에서는 그 혼다 스마트 센싱, 혼다 센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뭔가 되게 일본스러운 장명법인 것 같아요. 센싱, 혼다 센싱.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혼다가 자율주행을 이제 되게 CR-V면 합리적인 SUV잖아요. 이 등급에도 혼다 센싱을 적용해서 이제 수입을 한다는 점. 그러니까 더 이상 수입차는 이제 옵션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할 시대가 완전히 지났다는 점.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HUD와 계기판에 경고등과 함께 경보음을 띄우기도 합니다. 앞차 하나 걸어두고 그냥 편하게 달리기에 꽤 좋습니다. 정속 주행하면 뭐 연비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근데 또 저렇게 느리게 가면은 추월을 하긴 해야 돼. 이 추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혼다는 CVT 미션 무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한 3000rpm까지는 무단 변속기 T를 내요.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우웅 하는 그런 가속이 아닌, 그 RPM이 한 3000 정도에 고정이 돼서 속도가 쫙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풀가속을 하잖아요. 풀가속을 해보면은 보세요. 마치 기어가 있는 것처럼 변속을 해주죠. 이 혼다의 CVT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 거예요. 저속에서 달릴 때는 그냥 그 CVT 특유의 엔진 RPM은 고정되고 속도는 계속 올라가는 엥 하는 가속. 근데 고속으로 해서 RPM을 끝까지 쓰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일반 변속기인 척해. CVT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엥 모드랑 우웅 모드랑.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끝까지만 밟지 않으면 CVT처럼 다니고요,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으면 일반 변속기 흉내를 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기어 레버를 S로 이제 변속을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럼 스포츠 모드예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은 풀악셀을 하지 않아도 일반 변속기인 척 흉내를 더 많이 냅니다. 나는 이 차를 연비 아끼려고 산 게 아니다, 나름대로 경쾌한 혼다의 주행 성능을 느끼고자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애초에 기어 변속 하실 때 P에서 D까지 내리지 마시고 그냥 S까지 내려버리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봐, 풀악셀을 하지 않았어도 일반 변속기처럼 우웅 이렇게 변속한다는 거죠. 대신 패드 시프트는 없어요. 패드 시프트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혼다가 만들었으니까 뭔가 믿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차로 아직 뭐 와인딩이나 그런 걸 해보진 않았지만 스티어링 휠을 고속에서 이렇게 살짝씩 틀어봤을 때 피드백을 보면은 얘가 이제 전자식 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운전자한테 주는 이 피드백이 딱 꺾었을 때 이렇게 오는 이 피드백 있죠. 급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 피드백이 이 한국 타이어에 그냥 연비형 승차감형 타이어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는 게 있어요. 이 피드백이 살아있어, 전자식 핸들인데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정말 믿을만한 부분인데, 뭐 물론 어제 피글렛도 얘기했다시피 이 인테리어가 조금은 더 세련되어졌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그 이제 아무래도 다음 모델에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혼다 CR-V의 이제 실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차 외관과 잘 어울리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적당히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요, 재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대시보드 상단의 이 부분은 바느질 모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느질은 아닌데 그 바느질 모양이 나 있는 그런 소재고요. 그 눌러보면은 굉장히 좀 소프트한 소재입니다. 그 소재 자체가 엄청 좋진 않지만 이 촉감 자체는 굉장히 좀 세팅을 잘 해놨어요.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묘한 컬러감을 갖고 있어서 자꾸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썼는데 이 플라스틱도 이 느낌 자체를 보면은 좀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이 되게 연성 플라스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타도 잡소리가 좀 안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는 절감을 했지만 이 사람 손 닿는 부분 있죠, 도어 암레스트라든지 요 도어 트림의 요런 가죽이라든지
휠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런 버튼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버튼 느낌도 되게 반투명한 느낌인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닿는 부분 그리고 직접 앉는 부분 시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질감 좋은 가죽을 썼습니다. 이 가죽 시트가 생각보다 되게 보들보들해요. 이게 지금 영상에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되게 매트하고 보들보들해가지고 이 촉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펀지도 되게 부드러운 걸 많이 썼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또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돈을 써야 될 때와 돈을 아껴야 될 때를 구분해서 잘 만든 느낌이 듭니다. 자동차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은 다양한 차들을 타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듯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브랜드를 탔을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혼다 CR-V 시승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외관 부분이나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감흥은 크지 않았지만 2열 도어가 90도 열린다든지 2열 시트 공간이 상당히 넓다든지 전자식 스티어링 휠 세팅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 혼다 센싱이 적용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들의 약간 그 섬세한 성격? 그런 것들이 차에 잘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승기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클릭,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은 상세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다음엔 무슨 나라 차를 타볼까? 아무튼 안녕.